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강호항공고등학교 교사 김풍조입니다. 여기 과학실이에요. 제가 과학 선생님이고요. 일단 물리 전공에서 또 3학년들 물리학 가르칩니다. 보시면 막 드론도 보이시고, 그러죠. 여기서 하는 이유는 이제 영상 촬영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얼굴은 안 찍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또 못 오신 분들 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렛 가지고 계시잖아요. 뒤에 혹시 안 보이시면 그 리플렛 더 주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순서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학교에 이제 대표적인 사진들을 많이 싣는데 더 많이 싣고 싶었지만 이제 사진이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3개 정도만 실어봤습니다. 우선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 정비사, 그 다음에 직업군인, 또 더 나아가 이제 공기업이나 공무원,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여기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저희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를 다 공개합니다. 모두 공개하고, 그 이유는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 있으니까. 공개하고 좀 이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이제 고등학교 치고는 예쁘게 보여서 예쁜 학교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선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은 항공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2007년도에 국방부도 공군입니다. 공군으로부터 지정받은 특성화 고등학교거든요. 이때 지정받을 때 뭘로 지정받았냐면 항공 정비 분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진로를 공군 항공 정비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공군에 들어가면 항공 정비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비 경력을 채울 수 있고 자세한 말씀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은 2015년도에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입니다.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항공정비사 면장이라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항공 쪽에 취업이나 대학 이쪽으로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예산을 내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이뤄서 다 진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과정 산업기사 취득을 써 있는데요.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기술직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자격 자체를 전문대 이상 나와야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수업을 받으면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로 90% 이상 학생들이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나갑니다. 이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사실 밖에서 이걸 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엄청난 노력이 따라야 이 과정 뭐 하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이 공교육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쪽으로 다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전문 교육 말고도요, 사실 이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예체능 교육도 중시하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학생 오케스트라 거점 학교로서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에 한 60명 이상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도 나가고 공연도 많이 하고 애들의 자부심이 되게 높아지죠. 또 고창 농악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고창 농악을 운영하시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와서 동아리 시간에 또 농악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많은 수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연역인데요. 몇 가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979년 학교 법인 강호 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사립학교고요. 그다음에 강호 상 공고를 거쳐서 2005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항공고등학교로 항공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여기 보시면 공군 고정이 항공정비로 써 있죠. 예, 고정이라는 것은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회전익은 날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헬리콥터 이런 걸 회전이라 하는 거고 고정익은 이제 전투기나 여객기나 수송기
항공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항공 정비를 고정위를 정비하면 나중에 진출할 분야가 되게 폭넓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위 항공 정비 분야로 선정이 되어서 공군에 갔을 때 항공 정비사, 고정위 항공 정비사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 행복학교 이런 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우선 넘어가고 2015년도에 또 항공 정비사 전문 교육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군 특성화고 종합 최우수학교 국방부 장관상 수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군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한민국에 한 43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육군 소속이고요. 근데 이제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최우수 1등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모든 전국에 있는 군 특성화 학교의 가장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지가 가장 오래되었고 체계적으로 애들을 잘 지도하고 있고 그 평가가 우수합니다. 어떤 분들이 또 이야기하셔요. 왜 1등 했다 또 상 못 받았냐고. 그래서 1등을 하면 그 다음 해에는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계속 1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가 돼서 올해는 또 평가를 하겠죠. 저희가 공군으로 보낸 학생들이 벌써 941명입니다. 공군 안에서는 항공정비사로 강호항공부 출신들을 되게 좋아하고 있죠. 그 이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재학생 현황인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여학생 92명, 남학생 362명. 한 3.5대 1 정도 되죠. 학과의 특성이 있어요. 여학생이 많은 학과가 있고 남학생이 많은 학과가 있고 저희 학과 좀 더 보시면 남학생이 좀 많은 학과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보통 교과 20명, 전문 교과 선생님 25명, 공군에서 오신 선생님 3분,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항공기술교육원. 그래서 잠깐 교장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항공 분야에 3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교관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학생들이 항공 정비 분야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명의 교직원들이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같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만 보여드려도 뭐 그냥 진로 결정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편하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 고창 아시잖아요. 인구수가 되게 적습니다. 시골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사립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단설입니다. 중학교 재단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인문계가 아니고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생을 모집을 하기에는 되게 불리한 조건이죠. 빵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중학교 재단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학년에 8학급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24학급을 운영합니다. 학급 수가 인근의 학교들 적은 이유는요. 오픈하면 학생이 모집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감축을 시킵니다. 계속 미달랐다는 이야기. 그죠? 저희는 태초부터 8학급을 시작했고 지금 38년 지난 동안 한 번도 감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란 거죠. 이제 찾아온 데이터입니다. 현재 1, 2, 3학년 데이터인데 전라북도에서 293명, 광주 전남에서 122명, 그다음에 충청, 경기,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죠. 학생들이 진로가 잘 되고 있고 교육 과정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학생들이 역량들이 굉장히 높아진 걸 부모님들이 직접 보시고 저희가 홍보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다 지인들이 우리 자식들 보내고 나니까 와, 정비사로 가 있고 공무원 돼 있고 공기업 가고 대학교 되게 잘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입소문으로 커진 학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문조사해요. 입학하고 나면 우리 학교 어떻게 알고 와서 체크해봐 하면 거의 다 지인입니다. 지인. 그 정도로 부모님들이 저희 학교 출신 졸업생 부모님들이 저희 학교의 홍보대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학교를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 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자, 첫 번째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군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공군 특성화 고등학교, 군 특성화 고등학교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한 나라의 강대국이다, 선진국이다 하는 대표적인 좌표가 뭐냐면 그 나라의 국방력입니다. 그잖아요. 강대국이고 선진국일수록 국방력이 엄청 높습니다. 무기로 높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게 병력이죠, 병력. 근데 2000년도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병력이 엄청나게 감축합니다. 또 아시잖아요. 선거의 영향으로 복무 기간이 3년부터 지금 1년 6개월까지 줄어든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병력도 감축하고 애들이 들어오면 1년 6개월 만에 제대하니까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과정에 전문성을 함양을 미리 시키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군대로 입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병으로 입대하면 뭐 메리트가 없잖아요. 이 애들을 병기간이 끝나면 시험 없이 직업군이 전문 부사관으로 바로 인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복받은 게 뭐냐면 항공고잖아요. 저희는 공군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을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 공군을 지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시험 봐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병사 자체들도 되게 다 학력이 높은 친구들로 돼 있고 공군에서 파일럿도 꽃이지만 항공정비사가 두 번째 꽃이에요. 우리가 민간항공사 아시잖아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데서 이제 정비사들은 정말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가는 게 하나의 꿈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항공정비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항공정비 라인에서 최소 4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항공대 항공기계공학과나 인하공주 항공기계공학과, 한서대 아니 전문대 항공전문대 이런 데 나왔어요. 그래서 항공사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정비 경력을 갖춰야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학생들이 다시 공군의 시험을 봅니다. 항공정비 라인으로. 그래서 부사관으로 인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공군에서 지정한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우리 학교에서 선발해서 졸업과 동시에 갑니다. 그때 정비 라인에 우리 애들을 먼저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을 시험 봐서 뽑아서 공군이 운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오면 교과목 시간도 있고 방과후 시간도 있고 또 자기가 선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항공기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언제 선택하냐면 학교 들어오자마자 선택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말에 선택을 합니다. 2학년 말에 학교에서 군 특성화반 지원할 사람 담임선생님한테 말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명가량을 공군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 70명 정도를 선발을 해가지고 3학년 때 공군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군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정비창이라고 있어요. 군 부대 안에. 그래서 광주나 서산, 군산 이런 데 정비창에 10회 이상 실습을 가고 그다음에 진주 교육사에 입소를 해가지고 2주 동안 특기 교육을 받고 리더십 교육도 받고 태권도 교육도 받고 방과 후에 공군에서 필요한 커리큘럼 이수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3학년까지 이수를 하고 나면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3월 달에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군에 입대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공 정비 라인에 특기병으로 입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이 현재 복무 기간이 병이 21개월입니다. 그래서 21개월을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전문 부사관으로 인간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개월에서 4년 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전문 부사관을 얼마나 지원할래?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 소수의 학생들은 6개월만 하고 나갑니다.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닌 친구도 있어요. 막상 들어가니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6개월만 하고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공 정비 경력을 더 쌓고 싶고 나는 공군에서 장기 부사관으로 만 55세까지 항공 정비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인하공업 전문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싶은 학생들은 4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4년을 선택하면 얘네들 신분이 장기 복무 대상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4년 뒤에 어떻게 되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표는 나중에 공개할 텐데 뭐 체력 검사나 여러 가지 근무 평점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 학교
출신들이 지금 뭐 15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얘네들 데이터를 보면 장기 복무 지원자의 한 80%는 이렇게 장기 복무 넘어갑니다. 근데 20%는 못 넘어가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죠? 자기가 자격 미달인 거죠. 간다고 뭐 자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공군이 굳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좋은 게 뭐냐면 인하공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장기 복무로 되는 친구도 있지만 전역한 사람들한테는 또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같이 국방부와 해서 취업을 알선해 줍니다. 자, 보시면 저희 학교에서부터 공군 과정까지 학생들이 진짜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들은 정비 경력을 최소 6년은 가지고 있어요. 이 스펙 갖다가 갈 수 있는 방위산업체나 이런 기업들을 알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취업을 해서 가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정비 라인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라 했잖아요. 이 과정에 들어가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가 않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군에 들어가고 1년이 지나면 공군에서 이럽니다. 강호 항공고 군 특성화반 출신자들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에 진학할 친구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EMU 제도라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대학교를 같이 다닙니다. 같이. 왜 이러냐? 공군은 전문성을 함양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부터 항공 정비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공군에 입대를 시켰고, 이 안에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식도 더 쌓아야죠. 이게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하고 EMU 제도가 맺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청자들은 노트북을 하나씩 줘요. 애들이 상병 때부터 어떻게 하냐? 한 학기에 64%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2주간은 공가를 줘요. 휴가를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하공전에 가가지고 나머지 34%의 수업을 이수를 하고 이렇게 3년제거든요. 3년 동안 공군 안에서 돈을 벌면서 대학교 과정도 맞춰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또 혜택이 뭐냐? 공군에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수업료를 50%를 지원합니다. 50%는 자기가 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인하공업전문대하고 항공기계공학과 3년제 전문대. 뭐야 이럴 수 있지만 뭐야가 아니죠. 제가 여기서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성화고 출신자들이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기계공학과에 들어가려면 내신이 1.2등급, 최저 2.3등급, 평균 1.9등급. 그럼 수시 2차는 어떻게 되냐? 1.4등급, 2.1등급, 1.7등급입니다. 평균.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예요. 반에서 지금 2, 3등, 1, 2등 한 애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런 대학교를 그냥 군 안에서 전문성을 확실히 함양시키기 위해서 다 조인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애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면서 이렇게 진로를 저희가 뻗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누가 봐도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오고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받는 친구들 이 내용들 현재 3학년들이고요. 저희 강당에서 발대식하는 장면이고요. 16기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항공 정비 사진 하나 실어놨고요.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복무 상병부터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기계과 또는 정보통신공학과 중 선택하여서 입학 가능합니다. 그다음 전문학사 및 학사학이라 써 있죠. 전문학사는 전문대 졸업장이고 학사학위는 4년제 졸업장입니다. 이 3년을 다닌 친구들한테 1년 과정을 더 하는 애들, 학점이 나쁘지 않은 애들을 1년 과정을 더 하게 합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을 더 마치면 전문학사에서 4년제 졸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4년제 졸업장으로 바뀐다. 수업료 50% 지원한다고 말했죠. 요즘에 아시잖아요. 국가장학금 이런 것까지 받으면 학생들이 거의 뭐 대학 과정을 무료로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사 근무하면 연봉이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달에 256만 원 받는데요. 처음에 하사 인간시키면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것만 받고 사냐? 군 호봉에 따른 그 월급 수당 아시잖아요. 보통 한 10년 이상 근무하면 5천, 6천 금방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경력이 채워지면 아까 말했죠. 민간항공사
이쪽으로 다시 도전을 해서 이력을 내서 그쪽으로 또 옮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48개월 지원자는 또 장려수당이라고 750만 원 또 공군에서 줍니다. 4년 동안 난 장기복무 대상자가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습 지원비 애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110만 원의 장학금도 다 주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방과 후에 받는 수업료들, 체험 학습비, 아까 저 정비창 뭐 이런 데 다 들어간다 했잖아요. 실습 이런 실습비, 애들 제복이 따로 있거든요. 피복비 모든 것을 공군에서 예산을 내려서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특성화 과정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항공정비, 항공전자정비. 자, 보세요. 공군에 들어가면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항공정비 라인에 들어간다고. 그때 과에 따라서 업무가 다릅니다. 똑같은 정비 라인인데. 자, 항공기계과하고 항공정비과 있잖아요. 이 과들은 군 특성화 과정으로 선발될 때 나중에 공군 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정비 라인 안에서 기체 정비나 기관, 그냥 기체는 항공기의 몸체를 말해요. 기체 정비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 엔진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체, 저는 기관, 공군 안에서. 그래서 내가 기체를 정비하고 싶고 공군 안에서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엔진을 정비하고 싶으면 항공기계과나 항공정비과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또 항공정비 라인에서 항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항공 전자장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죠. 전자장치. 그래서 항공기의 전자장치를 정비하고 싶으면 항공전기전자과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군 특성화 과정에 선발됐을 때 이쪽 정비 라인에서도 항공전자 쪽으로 진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항공전자 되게 핫하죠. 전공자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전기에도 전자로 넘어간 패러다임이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고 자기가 과 선택할 때 꼭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발 대상은 항공기계과, 항공정비과, 항공전자과만 군 특성화 과정에 2학년 말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 2학년 말 군 특성화 대상 학생 66명을 선발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육과정 이수하고 고교 졸업과 동시에 별도의 시험 없이 신체 검사 및 인성 검사 통과만으로 공군에 입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이게 좀 가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장 선생님 많이 자랑했죠? 자랑할 만합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지정한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 교육기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볼게요. 우선 정비사가 뭔지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항공정비사는 항공기, 항공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 등을 통해 가망성, 즉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면허증입니다.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이 항공정비사 면장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편하게 이야기 드리면 그런 거죠. 항공기 하나에 뭐 차세대 전투기 몇 천억, 뭐 천문학의 숫자. 그다음 그냥 뭐 여객기 엄청 몇백억, 몇천억 이러잖아요. 근데 여객기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탑니까? 몇백 명씩. 그의 안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기체 하나에 정비사 한둘 배정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항공기가 오면 정비를 한 다음에 안정성에 이상이 없네? 사인을 해요. 그러면 그때 파일럿이 타서 다시 이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항공기의 안정성 여부를 책임지는 직업군을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아무나 정비사 자격증을 남발을 안 하겠죠. 줄 수 없잖아요. 항공사에 뭐 하나가 무너지는 인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시험 자체를 아무나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3가지 경우만 시험 볼 수 있어요.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항공대학교 있어요. 항공 쪽에서 서울대급입니다. 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하면 시험 볼 자격 줍니다. 그다음 저기 보면 항공전문대학교 이런 데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항공 정비 라인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시간이 4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시험 볼 자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쯤에 공군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잖아요. 항공 정비 라인에 배치된다 했죠. 거기서 4년 이상 근무하면 그때 시험 볼 자격 요건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2410시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시험 볼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도 이 과정을 하는 전문대들이 이게 아니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최소 전문대 4년대에서 하는 교육 과정을 고등학교로 가져온 거예요. 고등학교로. 아까 말했죠. 교육원 정비 가르치는 16분 선생님 따로 계신다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항공정비사 양성교육과정이라 써 있는데 이런 항공기체 정비 일반 발동기 법규 전기 전자기기 등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이것을 3년 동안 2410시간을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시간 3, 4시간 받고 방학 때도 좀 나와서 받고 그래서 이 시간을 채워요. 교과목에도 이 시간이 좀 들어있고 그러면 만 18세 써 있잖아요.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되고 생일이 지나면 그때 이제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필기시험은 대한민국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나이만 되면. 근데 뭐냐 실기시험부터는 아까 말한 3가지 조건의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이 과정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5과목을 필기 과목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시잖아요. 우리 애가 3년 동안 이제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배워서 이 어려운 과목들을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문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전문가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5과목을 시험 보는데 이 시험이 1년에 막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도 10번 이상 있습니다. 15번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5과목을 봤는데 3과목, 4과목을 합시다. 4과목은 70점 이상을 맞았는데 한 과목이 60 몇 점 맞은 거예요. 그럼 4과목은 패스 처리됩니다. 이수한 거예요. 다음에 시험 봤을 때 70점 안 넘은 과목 하나만 시험 보면 됩니다. 합격할 수 있겠죠, 애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 학교 애들 다 합격합니다. 필기시험은 우선. 그래서 애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나면 바로 어떤 시험을 보냐면 실기시험을 봐야 돼요. 실기시험도 5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면제라고 써 있죠. 왜 그러냐. 이 2400시간 중에 1100시간이 실기시간이거든요. 애들이 전문교육기관에서 1100시간의 수업을 받으면 실기는 시험 안 봐도 돼요. 이미 다 할 줄 압니다. 저희 학생들이 공군 가잖아요. 강호항공고 출신이라면 공군에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가르쳐도 됩니다. 기본적인 걸 다 알아요, 애들. 이미. 그래서 이 실기과목은 면제가 되고 필기시험을 최종 합격 5과목 한 날부터 2년 안에 오랄 테스트라는데 구수평가만 합격하면 이 정비사 라이센서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대한민국 최연소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득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려면 말했잖아요. 대학교 졸업해야 한다. 항공대 이런데. 아니면 실경력 4년 5년 이상 근무해야 시험 볼 자격을 준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 항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기본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진로는 공군, 항공, 민간. 근데 이들은 진로를 어떻게 가야 하냐면요. 결국은 저희 공군 특성화 제도로 해서 공군으로 가야 합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죠. 항공 정비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 다 마련돼 있잖아요. 군 특성화 제도로 가면 거기서 라이센서도 있지. 거기다가 실무 경력 쌓을 수 있잖아요. 경력도 쌓지.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정비 교육 받는 사진을 좀 실어봤고요. 저희는 여기 전문교관 16명의 선생님들이 있고, 자, 이건 이제 잘 또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군 특성화 과정에서 기계과 정비과 전기 전자과의 차이점 알려드렸죠? 2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잘 체크할 게 뭐냐면, 이 항공 정비사 이 과정은 항공 정비과 친구들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나는 2410시간의 그 정비사 과정,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주는 이 시간에 이걸 참여 안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정비과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학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원, 학과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래서 이 과정을 분명히 해서 나는 무조건 군 특성화 제도로 진출을 할 거야. 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 특성화 제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공군 특성화 제도는 해당이 안 돼요. 의무 복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 라이센스를 필요해서 이걸 따가지고 대학교나 이런 데 진출할 사람. 이런 애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항공정비과는 전원 다 이 과정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항공기계과하고 항공전기전자과 써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되냐? 저희가 학기 초에 항공기계과하고 전기전자과에 설명회를 합니다. 이 과정에 신청한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학생들이 제 진로 보면 알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항공정비사 되려고 저희 학교 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기계 쪽에 전공을 하고 싶고 대학을 가고 싶고 취업을 하고 싶고 나는 전기전자, 항공전자 또는 뭐 전기전자 쪽에 취업을 하고 싶고 공기업을 가고 싶고 대학을 가고 싶고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 과정을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항공기에 정비사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근데 이 중에서도 나는 군 특성화나 아니면 항공 정비사 라이센서가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올해까지는 전원 다 이 과정을 하고 싶은 애들은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혹시 지원자가 너무 많으면 이 과정은 여기 이 애들은 전원 다 하지만 지원자가 너무 많으면 한두 명 정도, 두세 명 정도는 이 과정에 참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관 선생님들 16분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넘어서 버리면 그 애들은 입학 성적에 의해서 그 과정에 참여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못한다고 해서 뭐가 많이 뒤처지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군 특성화 제도로 가는 자체는 항공 정비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가는 건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군 특성화 가서 그 전문 부사관 된다 했잖아요. 이때 장기 부사관 될 때 심사를 하는데 자격증 점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점수. 자격증 점수가 있는데 이때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5점 다 받아요. 그런데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가산점 5점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소개하겠지만 기능사 자격증 3개만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풀 가산점에 5점 다 받습니다. 이 정비사 자격증 언제 필요하냐면 민간 항공사에 진출할 때 필요한 거예요. 민간 항공사에. 이력서 쓸 때. 이때 필요한 거고 사실 이 과정을 해서 공군 가면 좋긴 합니다. 많은 걸 배우고 가니까. 하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만 다 공군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이해하신 부분들 이해하시고 잘 안 되면 또 끝나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지원자만 저희가 선발해서 이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질문 들어옵니다. 설명이 끝나면. 정비과 애들만 이 교육원에 교육이 제대로 되고 기계과하고 과 이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비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기술교육원 수업은 언제 진행하냐면 방과 후에 진행합니다. 이 16분의 교관들이 방과 후에 진행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사들한테 똑같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전문성이 뭐 정비과만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전문성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관련 내용들 다 써 있습니다.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과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가라 써 있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은 관련 전문대를 나와서 이제 시험 볼 자격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막 학원 다니고 막 해가지고 엄청난 노력해서 산업기사를 취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여기 잘 보시면 한국산업기사를 따려면 이 항공정비사 과정 수강자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과정을 내부 평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한 걸로 따려고 하면 이 과목들의 시간을 60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데 정비사 과정 안에 이게 녹아져 들어있어요. 이 과목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 과정 2410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 애들은 학교에서 보는 내부 평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오는 외부 평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신분에. 합격률은 90% 이상이에요.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혹시 또 한두 명 실수할까 봐 그렇게 말 못하고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다. 아시잖아요. 산업기사 가지고 있으면 근무하면서 자격증 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2년 지나면 한 달에 10만 원씩 그냥 나옵니다. 그 일하고 있으면 그런 자격증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인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재학생들은 이 과정에는 참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친구들한테는 해당이 됩니다. 항공기계과에 20명 정도는 저희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교과목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부 평가가 절대적이고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간단한 외부 평가를 진행을 하면 이 학생들도 90% 이상 자격증을 다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산업기사가 있으면 군특 갔을 때 가산점이 풀로 채워진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항공기초인력 양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뭐 언제 이것도 하냐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군 특성화가 이제 언제 제가 지원할 수 있다 했죠? 2학년 말이다 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2학년 말에 애들이 이제 이런저런 자격증도 해보고 진로를 정할 건데 내가 항공 분야의 진로를 잡고 싶다 하는 애들을 20명 정도를 학교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예산 갖다가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의 대학을 원하거나 항공 분야의 취업을 원하거나 또 아니면 뭐 공군에서 공군 뭐 일반 부사관을 원하거나 이런 애들한테 이제 많은 예산을 내려서 해외 연수도 보내고요. 방과 후 수업비나 영어 교육이나 국내의 유수 기업들을 탐방 이런 걸 하면서 항공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 취업이 가능한 겁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공 심화 동아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끔 물어보셔요. 반이 따로 있냐고. 그건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 합격을 하고 나서 1학년이 되잖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는 우리의 용접으로 한번 올인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한두 명 뽑아요. 한 학년에. 아니면 배관이나 전기 직종 이런 쪽에 심화 동아리 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 야네들은 한 학년에 예전에 막 기능반 같은 거예요. 영재반.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24시간 365일 계속 교육을 해가지고 야네들이 어디 나가냐면 이런 기능 경기대회에 나갑니다. 기능 경기대회. 그래서 이런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북도 대이긴 한데 금운동이잖아요. 뭐 그냥 교육하는 게 아니죠. 결과가 나타내잖아요. 또 이제 경영 서비스과나 국방 행정기술과는 동아리는 아니어도 교과목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업 경진대회 나가면 금상, 은사 이렇게 다 탑니다. 저희 학교가 되게 전문성 있게 이제 교육을 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 동아리를 운영했던 결과인데요. 올림픽 아시죠? 스포츠 올림픽 잘 아시잖아요. 응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능 올림픽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올림픽이에요. 출범식도 똑같이 하고요. 금메달 따면 평생 동안 특별연금 100만 원씩 나가고요. 그다음 금메달 따면 7천만 원 이상 보상도 나가고요. 이렇게. 근데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 학교 지금 공군에서 근무하는 친구입니다. 김정민 학생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전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불가능하대요. 따는 게. 넌 어떻게 땄냐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시험 본 장비가 우리나라에는 없대요. 거기서 시험 보는 며칠 동안 시험 보는데 장비가 없어서 현재 공군에 있는 장비 갖다 주말마다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계속 연습을 했대요.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친구들한테 국내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국가대표 선발돼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항공 정비 분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더 크죠? 금메달입니다. 이 친구는 아까쯤에 용접 그쪽 동아리에 들어갔던 친구인데요.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쯤에 기능대에서 1등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1등하면 바로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해 갑니다. 삼성중공업에 입사한 친구인데 거기 안에서도 용접을 하면서 이번에 출전해서 전 세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기능의 올림픽에 큰 꽃을 저희 학교 출신들이 이 정도까지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어요. 한 40여 개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쉬다가 그냥 40여 개 넘겠구나 넘어갔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 동아리 이제 몇 개만 실었거든요. 고창 아까 농악 말씀드렸고요. 오케스트라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어텐던트라는 스튜디오스를 꿈꾸는 학생들도 동아리 시간에 전문 선생님한테 또 이게 받습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스를 꿈꾸는 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소수가 들어오긴 한데 그 학생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 우선 스튜디오스는 고졸 채용이 없어요. 고졸 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 이상을 나와야 하는데 전문대 이상을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이제 대학교 이야기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특성화고는 동일계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 전형. 인문계 애들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한민국에 이런 과 있는 애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요.
그래서 진학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면접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신 관리 여기 안에서 해서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대로. 또 특별교육을 받기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되게 유리하겠죠.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미술 분야도 되게 이제 전국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리 엑스포 나가서 금상을 타가지고 서울 뭐 킨텍스까지 가가지고 이런 부스 운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술 분야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드론 축구부 올해 처음으로 창설했거든요. 이 운동장 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창살 같은 거 돼 있죠. 그게 드론 축구장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시간에 드론 축구도 저기 보이시죠? 공? 예, 드론 축구공입니다. 저게. 그래서 앞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좀 더 재밌고 그다음에 뭔가의 기능을 더 함량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도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습실 뭐 36개, 38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본관 뒤에 보시면 안 보이시죠? 뒤에 지금 작업을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내년에 실습동이 크게 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의 학생들이 최대한 전문성 있게 쾌적한 공간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또 도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시면 학교의 전경이 좀 달라질 것 같고 이걸 다 공개 못하니까 제가 몇 개만 이렇게 공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몇 개만 들러보실 거고 그 내용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위에 써 있는 항공기 기관 정비, 기체 정비, 항공 장비 정비, 항공 전자 정비,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기기기 명도 이런 과목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학교가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학생이나 그다음에 뭐 이게 사회인들이 이 자격증 따고 싶으면 저희 학교 와서 시험 봐야 돼요. 애들한테 장점 뭘까요? 자기가 맨날 봤던 교실에서 그냥 실수하면 됩니다. 했던 거 똑같이 구현하면 돼요. 필기 시험만 합격하면 실기 시험은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보이시죠? 이겁니다. 1218개 고등학교가 이렇게 대단하죠. 근데 저는 이 자격증의 개수는 크게 의미를 안 둡니다. 의미 두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오늘 영상 올리고 싶었는데 사운드 때문에 못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자격증 저 항상 제가 특성화고 강의도 많이 가거든요. 전라북도. 근데 학생들한테 이 말 꼭 해요. 야, 진짜 우리 학교의 장점이 뭐냐 하면 저 이거 말합니다. 애들이 학교 들어오면 방과 후에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자격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보고 학교에서 실습장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항공 기체 정비, 기관 정비 뭐 이런 것들 다 따요. 따면 뭐 하냐? 학생들이 그때 자기의 진로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 자격증 해봤더니 어려워. 하기 싫어. 재밌어. 안 맞아. 다른 자격증 이거 해봤더니 이건 너무 재밌네. 뭐야? 이거 나랑 맞나? 또 다른 자격증. 이러면서 자기가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특에 갈까? 아니면 한국 쪽에 취업을 할까? 아니면 나중에 대학을 가서 다른 분야 공부를 할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 아시잖아요. 대학교 다 나오셔도 다 아시잖아요. 저희 대학 어떻게 갔습니까? 지금 애들 어떻게 갑니까? 인문계에서 국영수만 열심히 하다가 국영수를 승부 보는 거잖아요. 국영, 영어, 수학 좋아하면 인문계 가야죠.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1, 2등 해서 근데 이제 나온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 갖다가 갈 수 있는 대학 찾고 거기서 갈 수 있는 학과 찾아가지고 그냥 갑니다. 애들이. 이게 그나마 낫겠다 해가지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3학년 돼가지고 나중에 전공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분야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도 혼나고 돈 엄청 들어갔으니까 그냥 졸업합니다. 대충.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인생이 리셋 돼버리는 거예요. 26, 27 먹어가지고 전공을 못 살리니까. 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인지 아닌지 몰랐거든요. 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소수는 또 잘 맞아서 잘 된 친구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한민국 100명 아니고요. 전체 학생의 통계입니다. 눈에 보기 쉬우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100명 학생 중에 뜻이 있는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인문계 보내는 학생들 포함해서 81명이 간대요. 특성화고 19명 간대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럼 이 안에도 어떻게 되냐? 통계치입니다. 50%는 좋은 대학이가 안 좋은 대학이가 하면서 4년대 간답니다. 반절 4년대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뭐 재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알바 인생을 산다던가 아니면 전문대에 가든가 이렇게. 근데 4년대 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더니 50%는 취업을 하는데 나머지는 인생이 헛된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진로에 어떤 탐색이 전혀 없었고 내가 국영수로 승부를 볼래 친구가 아니었는데 굳이 인문계 가가지고 승부도 못 본 거죠. 대학교 아시잖아요.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가야 합니다. 예, 이런 경로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항상.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애들의 적성을 찾을 수 있다.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작년에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래요. 어디 갔냐면 내신 관리를 하니까 순천대학교 영어교육과 갔거든요. 사범대 영어교육과. 우리는 영어 교육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과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왜? 하니까 이 학교 와서 내가 원래 경영학과 가고 싶은 친구였거든요. 경영이 안 맞는 걸 알았대요. 인생 10년을 먼저 살아본 거잖아. 대학교 가서 그 친구는 실패할 확률이 엄청 컸을 겁니다. 그때서야 알았으면.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점은 진짜 이런 거다. 특히나 우리 학교는 이런 거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기숙사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엄청 당황했거든요. 기숙사 시설 안 좋다고. 엄청 막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요즘에 학부모님도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1차 설명 때 오픈했습니다. 아니, 시설 다 보시고, 저희는 전국 단위 모집이고 90% 이상이 다 기숙사 삽니다. 저희도 2인 1실 만들어주고 싶어요. 애들 걷다 책상 다 넣어주고 싶고. 근데 이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어줘야 합니다. 학교가 뭔 돈이 있어도 기숙사를 집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증축 계획도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방에 2층 침대로 4인실 또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침대로 4인실 건물대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애들이 이 안에서 공부방이 있긴 한데 공부 못해요. 왜 못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0시까지 저희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9시 또는 10시 반 이렇게. 뭐 애들은 들어와서 자야 돼요. 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여기 학교 또 나와야 하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설이 막 엄청나게 기숙사를 기대 쾌적한 환경 2인 1실 나중에는 만들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요. 애들이 여기서는 들어가면 정비하고 씻고 친구들하고 이야기 좀 하고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공부 좀 하다가 11시에는 다 자는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핸드폰만 하니까요. 그죠? 사감쌤이 다 재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 2개 기숙사 동을 관리하고 신청자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기숙사비는 내셔야 합니다. 지금 특성화고는 수업료, 방과 후, 운영비 다 면제입니다. 다 나라에서 지원해요. 근데 이제 수익자 부담이 기숙사비겠죠. 여자 기숙사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 점심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요. 그다음에 관리비 58,000인가 기해요. 그 합치면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밥을 더 많이 먹는 단어 좀 더 나옵니다. 돈 더 나왔다 뭐라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달마다 기숙사에 있는 동안은 내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애들 심지어 교복비, 뭐 교과서비 이런 거 다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쯤에 정비사 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수의자 부담 수업료가 따릅니다. 수의자 부담에 수업료가 따라. 왜 그러냐면 우리 교관 선생님들 그냥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 수업료 받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비사 과정 참여하는 친구들만 수업료가 따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 뭐 눈에 팍 띄게 제가 작업하고 싶었는데 그 디자인 제가 한 거거든요. 일러스트로 하나하나 다 한 건데 생각보다 색깔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 저기 보시죠.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이거 그대로 전라북도 교육청 그 포스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거 가져갔더라고요. 보면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한다. 저 말했죠. 항공 분야 이런 분야에 또 인재를 양성하고 아까 말했죠.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소질과 적성을 찾아 애들이 맞춤 교육이 됩니다. 자, 우리는 정규 수업은 다 똑같이 애들이 받아요. 7교시까지. 그 다음부터 맞춤 교육이 들어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진로 현황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여기 공무원 7명 됐죠. 올해 이제 졸업한 애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공기업 9명 갔죠. 그다음에 군 특성화 말고 선생님 저는 군인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바로 하사로 가고 싶습니다. 일반 부사관.
일반 부사관 올해도 신청자 시험 본 애들은 다 합격했어요, 지금. 그래서 다 군대로 간 애들도 있고 며칠 뒤에 갈 애들도 있습니다. 일반 부사관 바로 시험 봐서 간 애들. 그다음에 기업체, 삼성전 이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넣어놨구나. 자, 이렇게 공무원 이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 되고 싶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성적 막 90%인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상담을 해서 돌리고요. 좀 이렇게 괜찮게 한 3, 40% 하는 애들 있잖아요. 반에 적어도 반절 안에 든 애들. 이런 애들을 방과 후에 이쪽 과정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국가직 지방직 공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공기업에 도전하고 싶다 또는 기업체에 도전하고 싶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관련된 방과 후를 선택해서 삼성전자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고. 폴리테크대학 사무직 뭐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거죠. 이제 아시죠? 여기서 공기업에서 일하신 분들은 자기의 삶의 여유와 그다음에 경제적 뭐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꿈의 직장들, 철도공사, 딱딱딱,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농수사, 식품 유통공사. 여기는 초과 근무를 하면 1.5배의 그 휴가를 준다 하더라고요. 들어간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대박이고. 아무튼 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샤프테크닉, 그 다음에 대한항공 뭐 화물터미널 뭐 이렇게 써 있죠. 이런데 이게 저희가 항공 정비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자격증 과정에서 내가 이 분야에 도전하고 싶으면 그 애들은 방과 후에 그 과정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NCS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공채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공무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만 봅니다. 국가직은. 또 지역 그 지방직 공무원들은 이제 뭐 기계 쪽이냐 전기 쪽이냐 해서 저한테 물리랑 아니면 그 전공 과목 이런 거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서 진로가 다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대학 진학. 저희 아까 기업들 보셨죠? 뭐 이상한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다 아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다양한 자격증 취득으로 나의 적성을 찾을 수 있고, 와, 20살 직장인으로 나의 멋진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친구들이 108명입니다. 아까 공개한 친구 다시 공개하겠지만 이렇게 항공정비사, 공무원, 공기업, 일반부사, 강소기업 뭐 이런데. 그다음에 지원금 받기. 요즘에 특성화고 애들을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사교육 없애려고요.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잖아요. 사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들 막 구경, 영어, 수학, 학원 막 아시잖아요. 엄청 보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뭐 이런 꿈키운 카드, 애들한테 뭐 50만 원 이렇게 카드로 줍니다. 자기가 이게 뭐 이렇게 꿈을 키우는데 도움. 그리고 뭐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자격 취득 장려금. 저희 학교는 또 그 군하고 이게 돼 있어 가지고요. 애들 기능사 자격증 하나 따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바로가 아니라 1년 과정 끝나면 하나에 30만 원씩 해 가지고 최대 100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내일 모레 이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이 또 돈 벌고 싶어서 따는 것도 있어요. 학교 가면 돈 주니까. 그래서 에듀페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격증 취해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요. 이거 말했죠. 수능 없이 대학 갈 수 있다. 동일계 전형.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항공전기전자과예요. 그러면 나는 대학교에 전기과나 전자과나 항공전자나 시스템 계열이나 자동화 설비 계열이나 이런 관련 학과들 있죠. 이런 학과들을 동일계 특별 전형,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 등급 안 보고요. 내신 성적하고 면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대학을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문계 애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이런 과 애들하고만 경쟁하고 저희 같이 잘하는 학교들은 뭐 이게 아무튼 그런 미달된 특성화고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니까 이게 잘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성과를 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부러운 친구들 38명보다 더 부러운 친구들은 이 71명이죠. 공군 전문 부사관, 항공 정비 라인으로 가서 여기서 또 정비사의 길을 걷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구급 공무보다 얘네도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또 어디 갔냐? 이제 애들이 취업하러 왔다가도 대학 가는 친구도 있어요. 나 이쪽 공부 더 해보고 싶다 친구도 있고, 대학 가려고 하다가 선배들이 막 취업 엄청 하니까 취업으로 돌아서 애들 꿈은 하루 다르게 바뀝니다.
우리도 그랬잖아. 어렸을 때 의사 되고 싶다가 뭐 축구 선수 되고 싶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은 공부하면서 계속 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1명을 포함해서 108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했고요. 이게 거의 다 동일계 전형입니다. 항공, 전기, 전자과일 것 같아요. 한서대학교, 항공특성화대학교죠. 그다음에 경제학과, 여기는 당연히 항공경영서비스과입니다. 경영 쪽이니까. 행정학과, 이것도 경영서비스과, 국방행정기술과 그런 과들입니다. 전기공학과, 회계학과, 여기를 보면 야가 무슨 과 나왔는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상업정보교육과, 공주 사범대죠. 우리가 또 상업 항공경영서비스과랑 국방행정기술과는 상업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이게 동일계전형. 이런 식으로 애들이 대학을 진출하고, 대학 연고대 없잖아요. 서울대 없잖아요. 없죠. 왜 없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까 108명이에요. 아, 누가 취업하지 대학 갑니까? 공기업 가고 공무원 되고 삼성전자 들어가고 공부 전문 부사관으로 다 갔는데, 공부 못한 애들이 7등급, 8등급 막 중학교 때 70% 80% 그래도 이렇게 대학을 잘 가요. 또 시스템이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이상하게 맞물려 있어요. 좀 공개하기 힘든 내용이긴 한데, 보면 아까 치면 여기 71명 있잖아요. 공군을 가는 애들. 대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인하공전. 그 안에들 2410시간 밤 늦게까지 이 수업만 봤거든요. 그러면 대학 가려고 맘먹은 친구들이 내신 공부하면 자기는 내신 공부할 시간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내신 관리가 잘 돼요. 자동적으로. 간 애들은 그것만 하고 그거 맨날 평가받고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맞물려서 대학까지 이렇게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가는 애들한테도 준비를 하는 자는 확실하게 내신 관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솔직히 다 이야기 드렸고 과가 이제 5개 있는데요. 항공 경영 서비스과. 그래서 내가 서비스 직종이나 항공 사무, 항공 지상직,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서도 제가 직종 다 써놨거든요. 행정직. 그다음 취업할 때도 뭐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 보면 사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폴리텍 대학 사무직 뭐 이런 거. 이런 사무직을 하고 싶은,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항공 경영 서비스과에 들어와서 경영과 그다음에 상업 과목과 그다음에 서비스 과목들을 배우면서 이쪽으로 대학교나 취업의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거 잘 보셔야 하는데 이제 현재 1학년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얘네들이 2학년 될 겁니다. 국방행정기술과인데요. 나는 군인이 되고 싶은데 꼭 항공 정비사로만 군인 될 필요 없잖아요. 직업군이 아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보면서 내가 일반 부사관 바로 나는 병 없이 바로 하사로 직업군이 될 거야. 일반 부사관으로 되고 싶은 친구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과 후 과정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떨어진 친구는 한 명도 없다고. 그 정도로 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인이 꿈이고 일반 부사관으로 가고 싶고 뭐 전산이나 전송이나 통신이나 이런 거 저희 학교에서 다 자격증 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따가지고 바로 시험 봐서 갈 수 있습니다. 뭐 드론 자격증 따도 드론 부사관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이 세 개는 아까 말씀드렸죠. 군 특성화 과정 나중에 2학년 말에 다 신청할 수 있고 올해에도 군 특성화 과정을 신청해서 떨어진 친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70명 보낼 수 있어요. 타 학교도 이 과정을 하는 학교가 한 학교 더 있어요. 경북에. 거기는 40명 보낼 수 있고요. 저희는 70명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티오를 가지고 있고 그 대신 조심하라 했죠. 기계정비과는 기체나 기관 정비로 간다 했고 여기는 항공전자정비로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 과정 여기는 무조건 참여해야 하고 여기는 희망자 학기 초에 설명회하고 희망자 선발해서 운영을 한다. 내가 기계 쪽에 취업이나 대학 가고 싶으면 이쪽 들어야죠. 아니 나는 전기전자 쪽에 취업이나 공기업 또는 공무원 이것도 이제 기계직 공무원 있고 전기직 공무원 있으니까요. 이런 쪽 공무원 가고 싶다. 관련 대학 이쪽 가고 싶다. 제가 말하기가 좀 무서운데 한 개 말하면 막 이게 그쪽에 많이 몰릴까 봐. 근데 전기, 전자 시대인 건 아시죠? 지금 전기에서 이제 양자, 전자 시대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전공을 해두면 너무 좋은 과입니다. 저 10초만 쉬었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입에 침이 말라가지고. 자, 어떻게 뽑는지 여기 오신 분들 다 합격해야 하니까요. 자, 보시면 이제 경영 서비스과 1개 반,
국방행정기술 1개 반, 기계정비, 전기전자 이쪽 항공 다 2개 반씩 선발합니다. 그래서 8학급 선발하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모집 요강을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경영서비스과하고 국방행정기술과는 군 특성화 제도에 참가 못하고 그다음에 정비사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과들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딱 경영, 서비스, 그다음에 뭐 경상대 뭐 이런데 갈 애들이고 여기는 일반 부상관 바로 갈 애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확고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지망에 밀려서 이렇게 가면 오히려 부적응나요. 그래서 어떻게 뽑냐면 일지망 우선순위로 뽑아요. 일지망에 경영 서비스과를 쓴 애들이 만약에 여기서 18명 뽑는데 일지망이 16명만 썼다. 그러면 이 16명은 내신 석차 백분위 99%라도 다 합격합니다. 일지망 우선순위니까. 목표가 확실한 애들은 무조건 먼저 뽑겠다는 이야기죠. 나는 일반 부상관 되고 싶다. 99%, 100% 꼴등도 우선 일지망에 이 숫자가 안 나오면 무조건 다 합격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어떻게 뽑냐면요. 여기 다 더하면 108명이죠. 108명이고 만약에 여기가 일지망이 17명이고 여기가 17명이었다면 한 명 한 명 남잖아요. 그럼 108명에다가 2명을 더하면 11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130명이 원서를 썼어요. 원서를 썼는데 이거 일지마 다 합격시키고 130명이 남아갖고 썼는데 110명이잖아요. 그럼 내신 석차 백분율로 110등까지 딱 자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망순으로 돌려요. 그 안에서 지망순으로 돌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봐봐요. 여기 저희가 110등을 딱 잘랐는데 꼴등 석차 백분율이 85%였어요. 85%. 그런데 이 안에서 커트라인이 결정이 돼요. 이 안에서도. 예를 들어 정비과는 75%에 끊어지고 야는 82%에 끊어지고 야는 85%에 끊어졌다 봐요. 근데 아까침에 정비과가 75%에 그 안에서 커트라인이 끊어졌는데 내가 일지망이 내가 70%예요. 아니 75%에 끊어졌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정비과가 예를 들어 커트라인이 72%에 끊어졌는데 내가 73%예요. 73% 떨어지는 거죠. 정비과 일지망이 그러면 그럼 이지망으로 밀려요. 근데 이지망을 얘가 안 썼어요. 하나만 선택해 놨다고. 그럼 얘는 어차피 이지망 썼으면 전기전자나 기계나 뭐 이런 데 다 합격할 수 있는데 얘가 이지망이 없으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111등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고 싶은 말 뭐냐면요. 군 특성화 과정 어차피 세 개 과정 다 된다, 3개의 학과 다 된다 했잖아요. 정비사도 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지망 하나만 쓰시면 안 돼요.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망이 이지망, 3지망 있으면 그쪽으로 합격할 수 있는데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시고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절대 안 다니는 학과만 안 쓰면 돼요. 아, 나는 서비스과 학과는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빼고 1, 2, 3, 4지망 하시면 되고 나는 이거 2개 과 아닌 것 같아 하면 1, 2, 3지망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소 지망이 더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없어도 떨어진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 이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결정했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원서 부모님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담임선생님 쓰시는 거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취업계획서라고 있어요. 취업계획서. 이 취업계획서 작성해가지고 담임선생님 드리면서 1지망에 무슨 학과, 2지망에 무슨 학과, 3지망에 무슨 학과, 4지망에 무슨 학과 써주세요. 말씀하면 끝입니다. 그게. 담임선생님이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 입학전혀 포털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생기부랑 이런 거 다 입력하셔가지고 원서 접수를 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전형 보시면 취업계획서 쓰시잖아요. 부모님이 놀라고 전화가 와요. 선생님, 아래 보니까 취업을 서약합니다 하고 사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고요. 합격하고 나서 대학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교육부 정책입니다. 교육부. 특성화고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먼저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업계획서만 쓰면 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합격하고 나서는 진로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수시전형에 합격했다고 정시전형 뭐 다른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똑같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90%를 뽑으니까 당연히 쓰셔야죠. 특별전형에.
그리고 특별 전형에 취업 희망서 쓰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일반 전형은 그로부터 2주 뒤에 있어요. 좀 더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얼마 안 남았죠? 네, 다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다음 주 중에 이야기를 하셔야 하고 이 이틀 기간에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계에서 내시면서 담임선생님 드리면서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불합격을 했어요. 자기가 불합격을 했어요. 이게 어떤 친구가 가장 그런 거냐면요. 우리 애는 특성화고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부모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문계 가서도 힘들 것 같다. 괜히 보는 게 뭔가 전문직을 빨리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어차피 전문직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끼리 고민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애매해요, 성적이. 이거 떨어지면 작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31명 떨어졌습니다. 31명. 31명. 재작년에는 지원자 다 합격했습니다. 그 전에는 호황기였어요. 40명, 심지어 70명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7년, 8년 전에는.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많이 생기냐면요. 학생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학령 인구가 엄청 감소했어요. 없어진 학교도 많고, 중학교 가보셨잖아요. 몇 개만 안 돼요, 지금 다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까 안 좋은 조건들 많이 있죠. 고창 있고 멋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지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골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알아서 오신 거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하고 안 되면 일반 전형에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전형에 또 지원을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떨어진 학생들은. 그래서 그때 가서 혹시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5007번 있거든요. 저는 이제 특별 전형 접수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힘들 것 같으면 힘들다고 말씀드릴 거고 가능성이 있으면 일반전형에 다시 한번 접수하라고 이야기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우선 특별 전형에 접수하시고 결과를 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인생이니까요. 저도 솔직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9일날 원서 접수 마감이잖아요. 5시에 마감하는데 그 다음날 면접을 봐야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왜 이렇게 빨리 보냐? 이거는 모든 교육청들이 다 똑같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5시에 마감하고 8시 반에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표를 합니다. 8시 이 사이에는 전화 주시면 안 되고요. 발표하면 자기가 면접 대상자가 되면 그 다음날 1시까지 담임선생님한테 말하고 저희 학교에 면접 보러 오셔야 합니다. 면접에 불참한 학생들도 탈락입니다. 알겠죠? 면접은 무조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 된 친구들은 일반 전형에 다시 한번 쓸 기회를 준다 했잖아요. 다른 학교나 우리 학교나 아무 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해놔야 일반 전형에 쓸 수가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면접을 봐야 한다. 그날 바로 결과를 확인해 주시고 저녁에 그 다음날 면접 대상자면 와야 합니다. 저희가 특별 전형에 110%를 뽑습니다. 내신 석자 백분으로 110%를 뽑고 면접에서 10% 학생들이 또 이게 합격자 발표할 때 결정이 되겠죠. 일반 전형 아까 아침에 말했던 이 기간에 3일 동안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학생들 다 특별 전형 다 합격했어요. 저희 학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애들 다 특별 전형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형에 다시 한번 접수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서류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취업계에서 작성해서 원서 쓰기 전에 담임선생님한테 드리면 된다 했고, 담임교사 추천서는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거기 뭐 간단히 체크하게 돼 있고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이 자기소개서라고 있어요. 홈페이지 파업창 보시면 다 올려놨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면접 대상자가 되면 자기가 자필로 써가지고 출력해서 자필로 써서 면접 볼 때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학교에 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공경영서비스과를 제외하고 일지망이 항공경영서비스과가 아니면 나머지 학과들이면 다 뭘 면접 때 제시해야 하냐면요. 색신 유무 진료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학 이상 유무 진료 소견서예요. 3개학. 이게 이제 합격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꼭 받아요. 왜 받냐면 진짜 부모님들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우리 얘가 색약이 아닌 줄 알았는데 검사하면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공기계과하고 항공정비과는 군 특성화 제도로 공군에 갈 때 신체 검사에 떨어져요.
핵약이 있으면. 그 대신 전기 전작가로 전자정비로 군 특성화로 가는 공군에 가는 애들은 이거는 안 봅니다. 핵약 이상에서 합격을 해요. 근데 자녀가 핵약 이상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교육과정 다 마치고 공군 들어가서 갑자기 집에 옵니다. 핵약 이상자로.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내 차원에서 저희가 이 친구는 나중에 공군으로 갈 거면 안 되니까 안내 차원에서 받는 거예요. 애들 합격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모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나 안과 가시면 저희 운전면허증 딸 때 숫자 있는 책자 있잖아요. 색깔로 이렇게 숫자 있는 거. 그거 갖다 간단하게 판별해 줍니다. 종록, 색양 뭐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그냥 제출했을 때 면접, 우리 학교 선생님 면접 볼 때 있으면 그 안내를 해줘요. 또 혹시 군 특성화 제도로 이렇게 해서 이런 쪽이면 이렇게 안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꼭 제출해 주시는. 면접 볼 때. 근데 보시면 저희가 8시 반에 저녁에 발표하고 그 다음날 면접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날 오전에 보건소나 아니면 안과 가서 해오셔도 되고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어차피 몇천 원 안 하거든요. 진단서 아니고 진료 소견서입니다. 한 3, 4천 원 할 거예요. 미리 띄워놨다가 여유롭게 이렇게 가지고 가게 해도 되고요. 우리 애가 너무 털털해가지고 뭐 안 가지고 갈 것 같다.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미리 드려도 됩니다. 담임선생님이 원서 접수할 때 취업계획서나 담임교사 이거 있잖아요. 추천서 이거랑 같이 스캔해서 저희가 다 보내달라 하거든요.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제출하면 저희가 다 출력할 겁니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가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였고, 예,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좀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뒤에 선생님들 계시고 저도 여기 있을 겁니다. 질문하시고 없으면 이제 같이 학교 한번 이렇게 가볍게 도우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실습지 한 공간을 꼭 보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종료 좀 할게요.